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오늘은 국제유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WTI 국제유가 분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제유가가 115달러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지금 시간에 시장이 열렸는데 갑자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시간외로 13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어서 123달러, 124달러 여기에서 와리가리 움직이는 중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국제유가의 상승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지금 전쟁이 하나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이 한창입니다. 러시아는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사방면에서 우크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4년 크림 반도를 점령했을 때에는 러시아가 쉽게 점령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쉽게 점령을 하지 못하고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우크라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우크라 역시 결사항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최근에 자포자기로 자포리자를 공격했습니다. 물론 주변 방사능 수치의 변화는 없다고 기사가 나왔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푸틴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여차하면 핵전쟁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게 조금씩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섭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섭, 제재가 심해질수록 글로벌 증시, 원유 가격이 더욱더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에서 빠졌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벌어진 금융 제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초, 늦어도 다가오는 10일까지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러시아는 고립되게 됩니다. 아마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과만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뉴스인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유럽 동맹국들과 러시아의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뉴스 때문에 글로벌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러시아도 대표적인 원유 생산국 중 하나죠. 그리고 지금 유럽은 상당수의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금지가 되면은 글로벌리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죠.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국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감소된 원유 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급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벗고 여러 나라들과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미국의 노력이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노력은 이란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과 2015년도에 JCPOA라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이 뭐냐면은 지금 이란이 추진하고 있는 핵 개발을 자제해라, 그 대신 각종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JCPOA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란은 열받아서 핵 개발을 더욱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 위쪽에 있는 나라와 조금 비슷하죠. 위쪽에 있는 나라에게 뭘 자꾸 주면 핵 개발을 자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역을 끊어버리면은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이후로 이란과의 교역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서방 국가들과 이란이 경제 재개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이란 핵 협상 복원 막바지 기대감, 협상 가능성 가까워져.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개입한 것인데요. 러시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너네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란과 협력을 해도 제재하지 않을 것이지 이것에 대한 서면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란의 핵 협상이 러시아의 돌발 요구로 다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협상이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로 또 달려갔습니다. 바로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베네수엘라로 달려갔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회담을 함으로써 베네수엘라에 있는 원유를 공급받고자 합니다. 실은 이것은 매우 의외인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단교를 한 상황입니다. 서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찾아갔다. 그만큼 미국이 급한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석유 대체제로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이를 수락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러시아 푸틴과 매우 친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래서 바이든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이건 역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지만 딱히 마땅한 원유 공급자를 찾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 원유에 대안책을 찾고자 노력 중입니다. 독일이 원유 수입을 위해서 신규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원래 독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LNG 터미널을 추가로 건설을 하고 터미널 건설 속도를 더욱더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독일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고 LNG선을 만드는 조선 관련주 역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 역시 같이 오르고 있죠. 이 점은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직접 나서서 러시아를 더욱더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위프트 탈퇴에 이어서 원유 수출 제한 역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푸틴이 점점 막바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푸틴이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여러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루블화로 갚아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작정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 돈 원화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다. 우리 돈이 없다. 그냥 우리나라 아프리카 돈으로 갚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길을 쓰고 한국 돈 원화로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프리카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져서 여러분에게는 큰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푸틴이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달러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달러로 갚지 않고 루블화로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블화는 자기 나라 화폐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지금 그냥 돈을 막 찍어내어가지고 외국 돈, 외국 부채를 갚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신뢰도 자체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러시아의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한 5년짜리 CDS 프리미엄이 6일에 45%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몇 달 전에 이거 2%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순식간에 2%에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았을 때 CDS 프리미엄이 6%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CDS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러시아의 디폴트는 거의 현실화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되기 전까지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을 더욱더 키울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